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자 공부를 함께할 윤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자의 훈과 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의 훈이란 한자의 우리말 뜻을 이야기합니다. 음은 한자의 우리말 발음입니다. 소리라고도 하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자의 뜻은 사람이죠. 그래서 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소리는 인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음은 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는 사람인. 이를 가지고 한 번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후는 해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일이라고 납니다. 그래서 음은 일, 후는 그러면은 해일. 여기에는 또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날일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때는 후니 날, 음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는 날일. 이렇게 후음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부터 10까지 수를 세는 수사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한일을 보시겠습니다. 이 한일자는 원래는 한일로 쓰이지 않았고 하늘, 땅, 또 사람으로도 쓰였고 근본 모두 오로지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였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수를 세는 수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인 그러면은 한 사람 그러죠. 이럴 때는 후이 한이 되고 음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음은 한일. 이제 또 우리가 하나일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한일로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일도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셀 때 그때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후이 하나, 음은 일. 그래서 후음은 하나, 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한일이 들어간 한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아침 단자라고 합니다. 아침 단인데 이 위에 있는 일자는 해일, 여러분 방금 배우셨죠? 여기에 있는 이 한일은 땅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땅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제가 먼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1부터 10까지 수사 말고 이렇게 또 다른 한자를 예로 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예로 들어 드리는 거는 이 한일자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로 드리고요. 두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1부터 10까지 수사에 신경 쓰시고 여유가 있으면 예로 들어든 글자에도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두이로 가겠습니다. 두이입니다. 두이도 역시 원래는 두이로 사용되었던 게 아니고 위에 일은 하늘, 아래 일은 땅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수를 세는 수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두이 할 때는 분이 두, 음이 이가 되겠죠. 후는 그러면 두이, 또 둘이라고 할 때 있습니다. 둘이, 둘이라고 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수를 세지요. 이럴 때는 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후니 둘, 음이 이, 후는 그러면은 둘, 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자를 보시면
위에하고 아래하고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한자는 한 글자 안에 똑같은 획이 두 개가 있으면 또 서로 모양을 달리 해주든가 길이를 달리 해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고 예술성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자는 다른 한자와 합해서 합체자를 만들 때에는 둘이라는 뜻이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두 이자가 들어간 한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어지린자입니다. 어지린. 근데 여기서 어질다는 거는 뭐 어지럽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심이 있다, 관용적이다, 다른 사람을 널리 포용한다, 도와준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보면은 사람인하고 두 이가 합해져서 된 글자이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인은 이 사람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이 다른 글자와 합해서 다른 글자의 옆에 올 때는 이와 같이 모양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은 이인이나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3으로 가겠습니다. 3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3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석삼이라고 합니다. 또 세삼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3도 역시 처음에는 석삼이라든가 세삼이라든가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 있는 한일자는 하늘, 가운데 있는 이 한일자는 사람, 맨 아래에 있는 이 한일자는 땅이라는 뜻으로 쓰여서 하늘과 사람과 땅을 나타내는 그런 글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수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석삼 할 때는 훈이 석, 음이 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훈은 그러면 석삼,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는 또 셋삼이 되지요. 그때는 훈이 셋, 음은 삼, 그래서 훈음은 셋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또 4로 가겠습니다. 이 4도 원래는 수를 나타내는 수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도 역시 또 수를 세는 수사로 되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입안에 있는 혀와 이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였다고 합니다. 늑사 이렇게 할 때는 훈이 늑이 되겠고 음이 사가 되겠습니다. 훈음 늑사.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세지요. 이럴 때는 훈이 넷, 음이 사, 훈음 넷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또 자기를 설명을 많이 해달라고 5호자가 기다리고 있네요. 자기를 설명을 자세히 잘 해주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 5호자, 이 있는 이 한일자는 하늘을 나타낸 거였어요. 아래에 있는 이 한일자는 땅을 나타내는 것이었고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원래는 이렇게 X자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모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 먼저 후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오지요? 그러면 후운이 5, 음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는 5, 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기 위에 있는 이 하늘은 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통 양 그러면 태양을 이야기하지요. 또 그러면은 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땅을 뜻하는 글자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섯도 뭐가 다섯이냐? 5가지 원소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5가지 원소, 그게 바로 목, 화, 토, 금수라는 겁니다.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원소입니다. 왜 화수목금토가 아니고 목화토 금수냐? 이 음양오행에서는 목화토 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목은 나무입니다. 나무. 목은 나무입니다. 나무. 자, 그리고 화는 불을 이야기해요. 불 잘 아시죠? 토는 땅. 또 이 금은 쇠를 이야기합니다. 쇠. 수는 물. 이 5가지 원소가 하늘과 땅과 합하면은 음양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오행은 음양오행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음양오행의 원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이 5오자가 들어간 한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5오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는 5사람 오입니다. 5사람 오. 이 글자 하나에 5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5사람 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는 또 6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도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와서 나도 좀 설명해 달라 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기다리면 가야 되겠죠? 6을 보시겠습니다. 6, 6 그러지요? 6, 6.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이렇게 6이라는 수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6이라는 수사로 사용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옛날 지부 모양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세월이 지나면서 6이라는 수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6, 6 그랬는데 이 6은 글자의 앞으로 올 때는 이렇게 6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60 이러면 안 되죠. 이럴 때는 60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60, 60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 유념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는 7로 가겠습니다. 7은 7, 7이라고 하죠. 7, 7.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가로, 세로로 벤다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또 수를 나타내는 수사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훈음을 한번 보실까요? 7이 훈이 되겠죠. 7이 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음은 7, 7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제는 8로 가볼까 합니다. 8. 8은 8입니다. 8. 그런데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8이라는 수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누다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나누다. 위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도 나누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 있었는데 뒤로 이렇게 8, 8이라는 수사로 사용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후운이 8이 되겠고 음은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운음 8, 8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8, 8자는 다른 글자와 합해서 또 다른 글자를 만듭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통 합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8, 8은 합체자를 이룰 때 다른 글자와 합해져서 합체자를 이룰 때는 8이라는 뜻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냐? 나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눌 분자입니다. 나눌 분. 여기를 보시면 위에는 8, 8. 8, 8자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이게 바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는 칼도자입니다. 칼도자. 칼도. 칼로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분. 여기에도 8이라는 뜻은 없죠. 그러면 이제 팔방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방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팔방이라는 거는 꼭 8가지의 방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인이라는 뜻은 여기서 꼭 아름답다 그런 뜻보다도 잘한다, 남보다 앞서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팔방미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간다, 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강의 내용이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면은 꼭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또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9구로 가겠습니다. 9구. 9구. 후는 뭐가 될까요? 후는 9이 되겠습니다. 음은 9가 되겠죠. 그래서 후는 9, 9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배울 거 있네요. 마지막 배울 거 한 숫자만 남았네요. 자, 또 열 십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열 십자로 가보시겠습니다. 열 십자는 또 자기도 할 말이 많다고 일찍부터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지요. 자, 이 글자는 훈이 열, 음이 10입니다. 그래서 훈음 열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열십자도 원래는 열이라는 수사로 사용되지 않고 어떤 뜻으로 사용되냐? 1보다 많다, 1에 비교해서 많다 그런 뜻입니다. 또 가른다, 나눈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열이라는 수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할 때 그 열 수사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가로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 서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동서를 갖추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갖추었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갖추었다. 동서를 갖추고
북에서 남으로 갖추고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가운데 중앙도 이렇게 갖추어지겠죠. 그래서 동서를 갖추었고 북남을 갖추었고 그래서 다 갖추었다. 사방 중앙까지 다 갖췄다. 그래서 이 열 십자는 꼭 열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열이라는 뜻도 있죠. 열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많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 십자가 들어간 한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 이 글자는 사람이네. 이게 사람인이죠. 배우셨죠? 또 이렇게 열 십자가 있습니다. 열 십자. 이거는 더하기 표시고요. 사람인 열십.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뜻이 나타나죠. 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열 사람 십 글자 한자를 가지고 열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배웠으니 그래도 간단한 사자성어를 한번 알아보는 게 어쩔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안 배웠네요. 이거는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10중 8, 9 열 중에서 8이나 9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열 중에서 8이나 9이 된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주 많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배웠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